안녕하십니까. 포스테키안을 위한 C언어 강좌 플러스 그 5.5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재기함수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 1학번 박수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재기함수 강의에서는 특별히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죠. 이 강의의 예상 공략층이 2018학년도 2학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재기함수가 중간고사 범위 안 들어가서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친 이후인 지금 만약 그분들이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강의를 들으실 거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그겁니다. 인트로덕션을 듣고 오세요. 인트로덕션을 듣고 오셔야 됩니다. 15분도 안 되니까 인트로덕션에 이제 컴퓨테이셔널 띵킹과 관련해서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트로덕션 강의를 듣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듣고 왔나요? 자, 그럼 듣고 왔다 치고 그러면 오늘의 재기함수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포스테키안을 위한 C언어 강좌 플러스의 첫 강의예요. 사실 이것도 아직 안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뭘 찍으면 좀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저런 거 좀 프로그래밍 예제 같은 거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다면, 아니면 예제 풀이하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다라면 저한테 뭐 메일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하면 제가 일주일 내로 그거에 해당하는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함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 인트로덕션을 듣고 왔다면 이 화면이 이제 어떤 화면인지 아시겠죠? 제가 인트로덕션을 찍자마자 한 30초도 안 돼서 다시 OBS를 켰기 때문에 재기함수 영어로는 recursive function이죠.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제를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유저로부터 인풋을 받습니다. 인풋 해가지고 10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서메이션 해가지고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얼마죠? 55죠? 이렇게 콘솔장이 출력되는 거니까 세미콜론이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를 유저가 입력을 하면 1부터 그 숫자까지 다 더한 값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세요. 포문을 이용해서. 만드셨나요? 아직 안 만드셨으면 만들어 보세요. 만드셨나요? 그러면 만드신 셈 치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터레이터 하나 만들고요. 포인트 i는 1부터 i는 저거 유저로부터 입력받은 숫자를 num이라고 할게요. i 뿔뿔 해가지고 그럼 num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니까 int num이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printf input 해서 scanf 해서 정수 하나 받아서 num에다 저장해라. 네, 그러면 num에다 저장이 됐겠죠. 그러면 1부터 num까지 돌면서 뭘 하면 되냐? result라는 친구도 하나 만들까요? 처음에는 0으로 초기화를 시켜놓읍시다. 해놓고 result에 들어가 있는 값 플러스 i 하면 되겠죠. 처음엔 i가 1이니까 0 더하기 1 해서 1 되고, 그 다음엔 i가 2니까 1 더하기 2에서 3 되고 쭉 더해서 num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부터 num까지 전부 다 더하는 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printf summation은 %d 해서 result를 해주면 될 겁니다. 일단 0 해주고요. 일단 그 인트로덕션 강의를 제대로 듣고 왔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친구 어떤 명령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명령입니까? int num. 직접 발성해 보세요. int num 어떤 명령입니까? 발성하셨나요? 믿겠습니다.
이 어떤 명령이냐? 정수형 저장 공간을 만들어서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름을 num이라고 붙여라 라는 명령이었죠. 다른 말로 이거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쉬웠어요.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만들어서 방문에 num이라고 써붙여라, 뭐 이런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수행하고 나면 방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 방에는 정수가 하나 들어갈 수 있어. 정수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방 문짝에 num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num이라고 써져 있는 방문을 찾아가지고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정수가 저장되어 있다면. 지금은 말 그대로 방을 만들어서 그 방 문짝에 이름을 num이라고 써놨을 뿐이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겠지만, 정확하게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겠지만, 이 다음에 num 안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고 나면 num이라고 써진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수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설명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그 1차원 배열 설명하는 강의 있잖아요. 1차원 배열 설명하는 강의도 이번에 제가 새로 찍을 예정인데 그 강의도 한번 다시 보고 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포인터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잡혀있지 않은 분은 그 강의를 꼭 한번 봐주세요. 1차원 배열 및 포인터에 대한 설명을 해놨으니까, 사실 할 거니까 아직 안 했죠. 다시 찍을 겁니다, 그거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오류가 발생했어요. 스캔앱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군요. 이 친구는 샤 프레그마 디세이블 워닝 디세이블 405. 자, 됐습니다. 인풋 해가지고 10을 입력하면 55가 나오네요. 100을 입력하면 5050이 나옵니다. 아주 잘 실행이 코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리커시브 펑션입니다. 그림판. 자, 일단 리커시브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자, 리커시브 펑션.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자기 호출. 글씨가 엄청 잘 안 써지네. 이 타블렛이 좀 타블렛이 좀 안 좋은 거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펜이 닿는 부분? 스크린? 터치 스크린이 중간에 막 이렇게 들떠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 옆에 이거를 밑에서 보면 이게 터치 스크린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이 위에다 글씨를 쓸 거 아니에요. 펜이 와가지고 끌 건데 이게 바닥이 이러면 중간에 막 이래요. 얘가 이렇게 울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좀 글씨가 제대로 안 써집니다. 어쨌든 그렇지. 자기 호출 함수입니다. 자기 호출 함수 우리 컴퓨터공학과의 박성우 교수님께서 만든 용어인데, 어찌됐든 자기 호출 함수라는 걸 보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호출입니다.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함수의 이름이 sum이면 그 sum이라는 함수 내에서 sum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리커시브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이걸 왜 하냐? 리커시브 함수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의 일을 해야 돼요. 이만큼. 예를 들어 뭐 10의 일을 해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을 리커시브 함수, 자기 호출 함수가 한다라고 하면 이 10을 뭐랑 뭐로 나누냐면 9랑 1로 나눠요.
그래서 9까지는 말 그대로 자기 호출로 처리했다 가정하고 나는 1밖에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야 9만큼은 또 다른 내가 해. 그리고 그 작업이 완료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요만큼 일을 해서 이거 이 얘네 값을 딱 더해서 10이라는 태스크를 완성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의 대부분을 또 다른 나한테 떠넘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로 어떤 개념인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리절트에다 저장을 해봅시다. 새로운 함수의 이름은 recursive sum입니다. 그리고 recursive sum 안에는 num이라는 숫자를 줍니다. recursive sum은 어떤 함수냐면요, 1부터 num까지의 합을 계산해서 반환한다. 이런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정의 함수 다 이제 익숙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익숙하시지 않다면 앞 강의를 꼭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용자 정의 함수에 이것은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설명도 이전 강의를 그대로 놔뒀음에도 하나 더 올릴 거예요.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어떤 식으로 새롭게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생각보다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더 올릴 건데, 함수를 새롭게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꼭 그 새롭게 찍힌 강의를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함수를 새로 만들어 볼 거예요. 함수의 이름은 recursive sum이고요. 인자는 뭘 받습니까? 정수 하나를 받죠. 따라서 이 함수는 시작하자마자 정수형 저장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num이라고 붙이고 시작해야 합니다. 뭐 num이라고 붙일 필요는 없지만요. 이 함수는 시작하자마자 어떤 거예요? 정수 하나가 손에 들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손에 들려 있는 정수를 어딘가에다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형 저장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뭐 이름을 num이라고 뭐 그냥 n이라고 붙이든지, 정수형 저장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뭐 n이라고 붙이고 자기가 호출됐을 때부터 들려있던 그 숫자를 이 n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호출됐을 때부터 들려있는 숫자란 여기서 들려준 숫자죠. 여기서 전해준 숫자죠. 복사해서 값이 전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반환하는 게 뭡니까? 정수형을 반환하죠. 따라서 int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recursive 함수는 무조건 집중해 주세요. recursive 함수는 무조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f 만약 이런 거죠. 베이직 케이스, 가장 단순한 케이스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이제 태스크가 10만큼 있으면 그것의 일의 대부분하고 하나로 쪼개가지고 이 하나만 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잖아요. 근데 전해준 태스크가 정말 1이야. 1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굳이 쪼갤 필요 없이 그냥 일을 수행한 다음에 그냥 처리하면 되죠. 그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리커시브 썸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는 n이 1일 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경우에는 그냥 return 1 하면 되죠. n이 1이라는 얘기는 1부터 1까지의 합을 계산해서 반환하는 거니까 그냥 1 반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외 그래서 리커시브 함수, 재기 함수는 반드시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 그냥 반환하고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 이제 자기 호출문이 들어갑니다. 재기 콜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기 호출문. 어떤 식으로 하냐? 또 다른 나를 불러요. 또 다른 나를 불러서 야, 네가 일의 대부분은 네가 해. 일의 대부분. n 1부터 n까지 다 더하는 게 전체 일이라면 일의 대부분은 어디가 될까요? 1부터 n-1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야, 일의 대부분은 또 다른 내가 하고 거기다가 나는 하나만 일을 더
하면 모든 일이 끝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eturn 이런 식으로 하면 끝납니다. 뭐 얘도 둥가로는 필요가 없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recursive call of n-1이라는 얘기는 이 함수는 결국에 뭘 반환할 거예요? 1부터 n-1까지의 숫자의 합을, 결국에는 그 합을 반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반환된 값에서 n만을 더해서 반환한다면 1부터 n까지 다 더해서 반환하는 게 되겠네요. 멋지지 않나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띠용. LNK 오류가 뜬 것을 보니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 벌어진 것 같군요. 껐다 켜봅시다. 툰툰툰툰툰. 아, 지금 왜 앞에 언더가 붙지? 리커시브 썸. 아! 리커시브 썸이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오타를 써버렸거든요. 리커시브 썸이죠. 왜 안 되나 했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50이 아니라 100 출력을 안 했군요. 아, 이제 리절트에다 저장이 됐으니까 출력을 해야죠. printf summation is %d 해서 리절트에 있는 값을 출력하면 될 겁니다. 100 5050이 출력됐습니다.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재기함수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nt n, 이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 함수냐,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함수냐, 주어진 숫자, 전달받은 숫자를 n에다 저장을 하죠. 즉 전달받은 숫자 n 안에 저장되어 있는 숫자, 그 숫자에 대해서 1부터 n까지, 1부터 그 숫자까지 모두 더해서 반환하라 라는 게 리커시브 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n이 만약 1일 경우에, n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1일 경우에는 그냥 1을 반환하면 되지만 n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1이 아닐 경우는 리커시브 썸 오브 n-1까지를 계산했다 치면 거기다가 n만 딱 더해가지고 반환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커시브 썸 오브 n-1을 합니다. 그러면 리커시브 썸 오브 n-1은 n-1이 1이면 1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n-2 플러스 n-1을 하겠죠. n-2는 1이면 1을 반환하고, n-2가 1이 아니면 n-3이랑 n-1을 더해. 그럼 결국에는 1부터 n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쭈르륵 가서 n-3, n-2, n-1까지 다 더한 다음에 결과가 얘가 그걸로 반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n을 더한 다음에 반환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본 원리는 뭐다? 전체 태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그 태스크의 대부분을 자기 호출로 떠넘겨버리고, 그러면 호출로 떠넘겨버리고 나면 그 결과가 있을 거니까 거기에다가 맨 마지막으로 하나만 2를 더해가지고 반환을, 그러니까 2를 완성을 한다라는 게 기본 개념이라는 겁니다. 벌써 19분이군요. 그럼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하노이의 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